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머스크입니다. 머스크가 자신의 SNS에 미국이 나토에서 탈퇴해야 된다. 미국이 방위비를 부담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동안에 이런저런 간접적으로 말을 표현을 하긴 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머스크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 됐고 또 정부 효율부의 수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과거와는 좀 다르게 이 말의 무게가 더 좀 다가오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미국 안팎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시끄러울 것 같은데 이 문제 기획취재부의 이현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현우 기자, 이 머스크의 얘기, 미국이 나토에서 탈퇴해야 된다. 굉장히 군사 안보적으로 민감한 여러 가지 이런 얘기인데 이거 미국 안팎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국가들이 방위비를 올리지 않을 경우에 아예 탈퇴할 수도 있다 이런 발언은 비슷한 얘기들을 여러 차례 했잖아요. 여러 차례 했었는데 네. 머스크의 경우에는 지금 이 발언은 사실 더 나아가서 아예 미국이 지금 나토에 있을 이유가 뭐가 있냐, 우리가 왜 방위비를 내냐 이렇게 탈퇴해야 된다 너무 강경하게 지금 얘기를 했기 직접적으로 때문에 그냥 얘기를 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지금 머스크의 의도가 과연 무엇인가 이걸 둘러싸고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 머스크라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은 어쨌든 이 사람은 전기차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업체인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라는 게 문제인데요. 그런데 이제 전기차 시장에서 이제 유럽은 중국 다음으로 큰 이제 두 번째로 큰 시장인데 이런 발언은 결국에는 이제 테슬라 입장에서 상당히 이제 안 좋은 그렇습니다. 테슬라 사지 말라고 하는 거랑 비슷하죠. 예. 그리고 안 그래도 지금 유럽에서 반 머스크 운동이라는 게 퍼지고 있는데요. 네. 1월에 테슬라 판매량이 46%나 지금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머스크가 최근에 독일 총선에서 구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을 공식적으로 지지한 이후에 전 유럽에서 불매 운동이 번지고 있고 또 일부 국가에서는 테슬라 판매 지점의 방화 사건까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화염병, 소총 별 얘기 다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런 불매 운동까지 일어나면 여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수습을 위해서 나의 본인은 그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사과 이야기를 하거나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미국은 나토에서 탈퇴해야 된다는 식으로 유럽의 분노를 더욱 자극을 한 것이기 때문에 더 기름을 끼얹는 발언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일각에서는 머스크가 아예 테슬라에서 전기차 사업을 이제 포기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들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안 그래도 지난해 10월에 머스크가 컨퍼런스 콜에서 신형 저가 전기차인 모델 2 이걸 출시를 안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도 그때까지는 전기차 시장 전체를 포기하진 않을 거다 그런 관측들이 나왔는데 이번 발언까지 나오니까 이건 아무래도 이제 오랜 기간 숙고를 한 끝에 지금 이런 발언을 하는 게 아닌가, 전기차 시장에서 아예 발을 빼려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략적인 그런 고려 속에서 나토에서 탈퇴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것이다. 예. 오늘 뉴스 보면은 폭스바겐이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1위 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동안에는 테슬라였는데 테슬라를 제치고 이제 폭스바겐이 1위를 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이현우 기자 얘기대로라면 전기차를 이제 머스크가 포기하려고 한다. 그러면 뭔가 다른 대안을 가지고 그런 전망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다른 뭘 주력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네, 지금 테슬라가 새로 주력으로 하려는 분야는 아무래도 자율주행 로보택시나 아니면 이제 가사용 로봇을 만드는 로봇 산업 쪽이 아닐까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로봇. 예, 사실은 지금까지 테슬라가 주력했던 쪽은 이제 가솔린 차량에 밀리지 않는 속도와 외관을 가진 전기차를 이제 기존보다 낮은 가격으로 생산하는데 주력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상 전기차 시장은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폭스바겐에도 밀렸고 사실 이제 중국 전기차 브랜드인 비아디가 거의 대부분 시장을 장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선 좀 이제 더 이상 시장 확대는 어려울 걸로 보고 아예 이제 로봇 산업으로 주력을 바꾸려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그래프에서 지금 이현우 기자가 설명했듯이 테슬라의 주가가 반영하듯이 계속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에 들어선 이후에 이제 미국에서 전기차 보조금까지 폐지를 해버렸는데 테슬라의 CEO인 이제 머스크가 입각을 했는데 왜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왔었는데 이제는 좀 퍼즐이 맞춰지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 테슬라 봇이라고 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광고가 요즘 테슬라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주력 사업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첨단 자율주행 로보택시가 곧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이쪽 분야로 가면서 결국엔 저가 전기차 시장은 점점 이제 손을 떼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시장은 지금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미국 정부가 이제 반도체 규제를 통해서 중국의 경우에는 첨단 반도체 칩과 공정 장비 등 수출을 이제 강력히 금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정부는 이런 자율주행 로보택시라든지 아니면 이제 가사형 로봇 시장에는 지금 쉽게 발을 들일 수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에서 여기가 오히려 시장성이 있다고 보고 이 전기차 시장보다는 로봇 산업 쪽에 집중을 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전기차를 포기하고 로봇, 자율주행, 로봇택시 이쪽으로 집중하려는 거 아니야? 그 일종의 이제 중국도 그쪽은 좀 약하고 하니까 블루오션이다. 네, 이런 그렇습니다. 생각을 지금 머스크가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추측이 나오고 있군요.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아마 테슬라에 투자하신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이 테슬라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하게 있을 것 같은데 이 어떻게 봐야 돼? 시장이 앞으로 뭐 테슬라 주가 자체가 별로 좋아질 것 같진 않은데.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테슬라는 그동안에 어찌됐든 전기차 사업 자체가 워낙 주력 사업이었기 때문에요. 네. 사업 전환을 너무 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여기에 불안감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테슬라 주가는 주당 260달러 선 초반까지 내려왔는데요. 사실 이거는 이제 지난해 12월에 479달러까지 갔었던 거에 비하면 거의 반토막이 나는 수준이 됐습니다. 아, 그 정도네요. 네,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였던 작년 11월 6일에 주가가 280달러 선이었던 걸 고려하면 당선 수혜가 거의 다 빠지는 셈인데요. 현재 투자자들이 특히나 지금 우려하는 부분은 테슬라의 전기차 매출 감소뿐만 아니라 이 전기차 매출을 통해서 지금까지 얻어왔었던 탄소 배출권 판매량까지 줄어드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하고 유럽 시장에서는 이제 전기차 생산 업체들이 차량의 판매량에 비례해서 탄소 배출권을 이제 부여를 받아서 다른 업체들한테 팔아왔는데요. 특히나 이제 테슬라는 이제 세계에서 제일 큰 전기차 업체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나 유럽 정부들한테서 많은 탄소 배출권을 받은 다음에 이거를 내연기관 생산 차량 업체들한테 판매를 해왔습니다. 아하.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수익이 만만치 않았었는데요. 테슬라가 탄소 배출권 판매 수익으로 이제 지난해 거둔 돈이 71억 달러로 전체 테슬라의 연간 순이익에서 38%나 차지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상당한데요. 예, 그러니까 이 탄소 배출권 수익이 줄면은 당장 테슬라의 수익 자체가 엄청나게 감소할 수 있다. 이런 우려까지 겹치면서 투자자들은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또 유럽에서 테슬라 불매 운동까지 이제 불처럼 일어나니까 지금 테슬라랑 탄소 배출권 계약을 맺었던 뭐 도요타라든가 포드라든가 스텔란티스 같은 글로벌 차량 제조사들도 아 이게 테슬라랑 더 이상 계약을 이제 체결을 해도 괜찮나 파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칫 불매운동 불똥이 튈까봐 그러는 건데 이것까지 고려하면은 아마 테슬라 주가는 한동안 반등은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우려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반등은 어렵지 않겠냐. 머스크 테슬라 워낙 잘 나갔었으니까요. 하지만 뭐 여러 가지 지금 안팎에 어려움에 부닥쳐 있는 것 같은데 그 앞으로의 전망 그 전체적으로 한번 좀 요약한다면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네, 지금 사실 유럽에서 확산이 되고 있는 반 머스크 운동 이 문제는 이게 점점 과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아, 과격하다. 예, 미국 안팎에서도 조금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사실 반 머스크 운동은 표면상인 것이고 결국에 이것이 반 트럼프 운동으로 변하는 건 시간 문제가 될 것이다. 네.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반미 운동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테슬라만 이제 불매 운동이 커지는 게 아니라 이제 미국산 제품들 전체에 대한 이제 불매 운동이 확산이 될 수 있다는 게 문제인데요. 특히 지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심각할 정도로 테슬라 불매 운동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판매 대수 자체가 전년 대비 76%나 감소했고요. 그리고 기존에 테슬라를 타고 있던 차주들도 전부 다 이제 자기 자동차를 중고차 시장에 내다 팔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 그러니까 독일에서 테슬라를 타면은 아, 저 사람 극우다. 아, 예, 지금 이렇게 낙인이 찍히고 워낙 그걸 있죠. 이제 공개 지지를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됐군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이제 일본하고 분쟁이 심하게 났을 때 일본 차를 타면 다
매국노다 이렇게 낙인이 찍혔듯이 그것과 지금 비슷한 상황이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정말로 트럼프 행정부가 나토 탈퇴까지 이제 실현을 하게 된다면은 미국이 자칫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소비 시장을 완전히 잃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나토 탈퇴 자체는 미국 상원에서 전체의 3분의 2 이상의 표를 받아야만 실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좀 가드라인이 좀 있는 편이고,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도 이제 점점 실제 유럽 시장을 잃는 손익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를 체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 흐름이 좀 바뀌지는 않겠냐 이런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원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 얻으려면 뭐 이것도 쉬운 문제는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제 세계 전략과도 관련이 돼 있는 그러한 문제, 또 중국과 소련, 러시아 등과의 관계에도 영향이 있는 거기 때문에 나토 탈퇴 이 문제는 하여튼 쉬운 문제는 아닌데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미국이 나토에서 탈퇴해야 된다라는 머스크의 발언이 불러온 파장, 그리고 머스크가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현실화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이현우 기자와 함께 따져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